교사가 나약해서 그래? 교사가 개꿀 빨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들어와 보니까 좀 힘드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총기 난사범이 게임을 즐겼다. 게임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예외적 상황이나 진짜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만드는 게 이게 근본적인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최근에 또 끔찍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대전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생도 아니죠. 자기 같은 반도 아닌 그 학생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입으로 말하면서도 '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그런 사건인데 뭐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사람들의 주목이 많이 쏠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이 현상을 해석하는 여러 언론들의 태도를 보는데 두 가지 생각을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생각은 지금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범죄심리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고 아마 들으셨을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렇게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과 교사의 범죄 행위를 연결짓는 언론의 행태에 관련한 겁니다. 뭐 수많은 교수들이나 뭐 이런 정신과 전문의들 표창원 씨도 그렇고 이수정 씨도 그렇고 "우울증이랑 관련지어서 언론에서 보도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울증이 폭력성을 증대시키는 어떠한 연구 결과도 없다.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우울증이 범죄의 확률을 증가시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 교사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까? 우리나라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물론 직업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겠지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사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좀 헷갈려요.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란다면 언론이 그 역할을 해낼 텐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언론이 해내야 되는 역할을 원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는 거를 좀 이제 인정하려고요. 결국에는 국민의 수준에 맞는 언론이든 시스템이든 그런 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스레드에서 닥터 프렌즈에 나오는 오진승 정신과 의학 전문의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제발 우울증이랑 연결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쓰신 글이 있거든요. 경찰은 A씨가 생활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죄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이군 소득 수준이 낮거나 빚이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정부에서 감시를 해야겠다. 이번에 보니 경찰은 B씨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방화를 낸 것으로 보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신변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범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럼 이걸 보고 가정불화가 있거나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은 불을 지를 수 있으니 주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휴직 처리를 해야겠군. 3번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 정신과 다니는 교사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네 정신과 다니고 있으면 학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전문가와 상의 없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3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3번이 맞다면 1, 2번도 맞겠네요. 아니라면 왜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이러는 걸까요? 라고 답답함을 표출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이거 영상을 찍으려고 기사를 찾아보다가 2월 12일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또 우울증 교사 충격 범행, 부친 살인 미수 3세 아들 살해.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쭉 기사를 썼어요. 그러고서 뭐 배대시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댓글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부가 정신질환자 엄격히 관리하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신질환자 감금을 하든지." 이거 댓글을 쓴 본인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사의 우울증 비율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재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교사 우울증 비율이 일반인의 4 배고 극단적 선택 생각은 5 배래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이 아니에요? 교사가 나약해서 그래? 교사가 개꿀 빨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들어와 보니까 좀 힘드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카테고라이즈는 되게 쉽고 간결하고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듯한 착각을 줘요. 그리고 지금 언론은 그거를 유도해요.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파헤치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할 만한 영역 안에서 세상이 굴러가는 걸 이해되기를 원하고 왜 원하냐?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자신이 모른다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인간은 난 이게 예전엔 평균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인간이 평균 이상이고 소수라는 것, 그 소수라는 게 뭐 극소수는 아니지만 50%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젠 인정하기로 했어요. 왜 이런 기사들이 날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우울증이랑 교사가 이어지는 기사에 반응하고 클릭하고 그거에 호응을 할까? 그렇게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내 머리로 이해해 보고 싶으니까. 문제가 생겼어? 쟤는 우울증이 걸려서 그래. 뭔가 그 원인을 내 머릿속에서 이해할 만한 원인을 찾고 싶으니까. 저 교사는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근데 세상은 사실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우울증이 걸려서 누구를 죽이고 뭐 아들을 살해하고가 아니라 이게 뭐 이 교사 부친 살해 미수 및 뭐 3세 아들 살해 이 정도면 이미 심리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울증이 걸려 있는 상태인 거죠. 선우가 우울증이 걸려서 이상해진 게 아니라 우울증은 보통 스스로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자존감이 낮아지지 타인을 향한 폭력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따지면 뭐 정신질환자들 다 사회에서 격리하고 하면 언젠간 내가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그러면 뭐 병원 못 가는 분위기 되는 거죠. 뭐 2024년 12월 조선일보 기사에 청년 가장 15만 명의 62%가 우울증을 겪고 있대. 그럼 청년 가장도 다 잠재적 살인자네. 아 그냥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냥 그 범죄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범죄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꼭 이거를 뭐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서 시스템화시키고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총기 난사범이 게임을 즐겼다. 게임이 총기 난사의 원인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야이씨 그렇게 따지면 연쇄살인마는 삼시세끼 루틴을 잘 챙기며 살았다. 그럼 루틴을 강박적으로 잘 챙기며 사는 사람도 잠재적 연쇄살인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네. 강력범죄자들 중에 막 가정이 깨어졌던 사람이 많아. 그러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네. 그럼 그 사람들 다 격리해야겠다. 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인과관계를 찾아서 자기가 이해한 접신물보다 얕은 인과관계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면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믿음. 정말 그 천박하고 자신의 전능함만 드러내는 그 믿음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주류 의견을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어가려면 아 이거는 뭐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시스템과 보완점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이잖아요. 저는 어떠한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 지점은 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계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개또라이 같은 인간이 그냥 맘먹고 거리에서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누군가 거기에 다쳐.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실 완벽하게 방지하려면 중국보다 더 심하게 온 거리에 CCTV를 밝혀 놓고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빅브라더가 감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 근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하늘이법을 만들겠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으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미 이 교사의 우울증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교사 지금 이 교직을 수행하는 학교의 환경 자체가 정상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교사만 위험에 빠져 있다가 아니라 지금 학생 우울증 비율이랑 학생 자살 비율도 너무 높잖아요. 그럼 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근본적인 구조를 왜 우리나라 교육의 이 현장 자체가 망가졌을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임시 방편만 만드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막 이런 조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은 쉽죠. 근데 모든 법은 다 구멍이 있잖아.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심지어 지금 이 살인을 저지른 교사도 정신과에서 소견을 받은 사람인데 모든 것에는 허점이 있고 그 허점은 어쩔 수 없이 뚫릴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이런 절차를 또 만들고 이걸 법으로 해서 또 이제 아마 교사들한테 적극 뭐 정신과 진단을 더 시키고 할 텐데 교사들 정신과 진단을 더 빡세게 한다고 정신질환 비율이 낮아질까? 오히려 자신이 정신질환에 걸린 걸 숨기려고 하고 아니면 어쩌면 그냥 교사들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만 드러나겠지. 왜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높은지를 밝히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예외적 상황이나 진짜 그런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만드는 게 이게 '근본적인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꽤 들어요.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인 것 같아. 얼마 전에 찍은 자살 그 영상처럼.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아. 아 그러면 자살 상담할 수 있는 거를 더 늘려야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미국 같은 데 저소득층의 비만율이 너무 높은 국가가 있으면 그 저소득층이 게으르고 운동을 안 해서 비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먹고 있는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과 그런 것들이 영양으로 깨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잖아.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 그런 거밖에 없다가 문제인 거잖아. 그들이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보편적인 시스템을 또 하나 추가하면 그 예외적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리고 본질적 원인에 접근하려는 거는 전혀 없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빵으로 계속해서 그냥 땜빵, 땜빵, 땜빵 그냥 법만 주렁주렁 늘어나는 그런 현상.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정신질환으로 휴직 뒤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진짜로 근본적인 해결 과정일까? 왜 교사가 정신질환에 많이 걸리는지가 문제 아닐까? 첫 번째 문제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번 살인 사건이 교사의 정신질환의 휴직 복직의 엄격 심사 기준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에요. 난 이러면 교사 자살률만 더 올라갈 것 같아.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치료 못 받고. 정신질환보다는 폭력성을 띤 전조 증상을 보인 그 교사를 빨리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정신질환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저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접근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본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그게 쉬우니까. '아 정신질환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지.' 아. 이제 잘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맨날 막 임시 방편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느낌이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많이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방안은 사실 어려운 방안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어려운 방안을 가는 길을 본질적인 방안을 드러내는 게 저널리즘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안의 입체성을 뜯어내서 본질을 드러내고 그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도 그걸 포기한 것 같고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별로 안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쪼끔 더 가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결국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대로 가는 건데 그 다수의 의견이 모였을 때 그게 다수라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쉬운 인과관계로 "우울증 교사가 사람을 죽였어. 우울증을 처리하면 되겠네. 이 쉬운 걸 왜 못해?"라고 떠드는 그 무리들이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가 버리는 것 같아. 이걸 보고서 '아 우울증이 문제가 아니지 않나?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주저하고 깊은 생각의 소리는 조용해. 어쩔 수 없지. 왜냐면 그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걸 더 드러내야 된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잔잔하고 깊을 수밖에 없고 표면적인 걸 왜 안 해결하냐고 시끄럽게 난동 피우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시끄러우니까 민주주의에선 웃기게도 근데 이쪽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국민 중에 정신질환자 비율이 2021년기 이 정신건강 실태 결과 발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평생 유병률이 27.8% 래요. 그리고 2024년 기사를 보면 국민 3천 명 중에 1 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73.6% 래요. 그렇대요. 몰라. 난 여기까지 말했고 이해할 사람들은 다 이해했겠지. 그냥 시끄러우면 다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